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2월 1일 수요일입니다. 새해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간다는 걸 느끼고요. 1월 달에 주식시장 그래도 어쨌든 저점을 높여간 채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좀 우리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던 12월 달의 하락을 1월 달에 대부분 좀 회복을 했다는 점에서 2023년도에 대해서는 좀 희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2월 첫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에 대해서도 약간 어느 정도 좀 전망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2월 달의 주식시장도 1월 달과 좀 비슷한 흐름 속에서 움직임을 보일 것 같습니다. 박스권의 움직임, 어제도 강조를 드렸었는데 박스권의 움직임 속에서 좀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월 달에는 저점이 2200포인트를 살짝 하회했었는데요. 그래서 2월 달에는 저점도 조금 높아지면서 한 2250포인트 정도, 그리고 고점은 이제 좀 12월 달과 1월 달에 돌파를 하지 못했었던 2500포인트를 넘어서서 한 2550포인트에서 조금 만약에 희망을 더 보탠다면은 한 2600포인트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지수의 움직임은 박스권의 흐름 속에서 그래도 저점과 고점은 1월 달보다 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사실 작년도에는 정말 시장이 너무 많이 하락을 하고 힘들었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단기간 내에 2월 달 내에 뭔가 좀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추가적인 악재가 나올 가능성은 많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돌발 악재라는 게 언제든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특별히 생각나는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은 많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글로벌 물가 환경도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에너지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택시 요금이 올랐고 또 대중교통 요금도 오른다 그러고 이런 부분들이 힘들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글로벌 물가 환경은 2020년도에 비했을 때 2023년도 그래도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금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이제 오늘 밤 내일 새벽에 또 연준의 금리 결정이 있겠지만 그래도 역시 작년도에는 0.5%, 0.75% 이렇게 금리를 인상을 했다면은 이제는 좀 0.25% 정도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고 또 국내적으로는 어쨌든 이제는 좀 조금씩 그래도 좀 동결하는 모습도 좀 나올 것이고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해봤을 때 너무 큰 악재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월 주식시장 일단은 긍정적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겠다고 볼 수 있겠고요. 조정 보일 때는 좀 적극적으로 눌림목에서는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된 업종이나 종목은 제 방송 꾸준하게 들어주시기 바라겠고요. 먼저 오늘 새벽만 건데 미국 시장 또 돌아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3대 지수 모두 양호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1.6%대 강세, 그리고 S&P 500 지수 1.4%대, 다우존스 1.09%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 쪽에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것이다. 그런 전망이 나오면서 좀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GM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자동차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게 미국 쪽에서는 상당히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주식시장 어제 그제 이틀 동안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 또 어느 정도 어제 하락분 정도는 오늘 좀 회복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월요일 날의 종가가 2450포인트였는데요. 오늘 종가가 2449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날의 종가 정도, 화요일 날에 하락한 분은 어쨌든 오늘 수요일 날 회복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외국인들의 수급 쪽으로 봤을 때도 어제 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공격적인 순매도를 했는데 오늘은 또다시 2천억 원에 가까운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유입되었다는 점에서 역시 어제 시장 하락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무엇보다도 어제 시장의 하락 이유 자체가 삼성전자의 하락 그리고 감산을 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악재로서 작용을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또 삼성전자가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감산을 하는 거다. 그런 분석과 함께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실질적인 감산 노력으로 올해 삼성전자의 D램 공급량은
약 9% 정도 감소할 걸로 추정이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글로벌 디램 공급의 4% 정도 축소 효과로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시장에 좀 긍정적이다. 좀 그런 얘기들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오늘 뭐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어쨌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실적이 부진할 거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올해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한 50% 이상 축소할 것이다. 그런 계획들을 발표를 했었고, 그러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주가의 움직임, 안 좋은 실적이 나왔지만 오늘 약 3%대 강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힘들 2022년도를 보냈었고, 올해 이제 1월 3일 날 73,000원대 저점을 형성을 했는데, 그 이후에 반등세 자체는 좀 상당히 강하다.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양호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얘기가 생각나는데요. 뭐 동특이전이 가장 어둡다. 이런 격언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 작년도에 정말 너무나 힘들었잖아요. 그런 부분들 이제는 좀 작년도에 가장 어두운 터널을 이제 좀 지나가지 않나, 그런 생각과 함께 올해는 그래도 좀 시장의 상승과 함께 우리는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는 뭐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또 하나 이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자동차 관련주에 대한 얘기를 오늘은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들 상당히 좀 한박 우승을 보였고, 그 중에서 가장 큰 상승을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가 기아입니다. 그래서 기아가 4%대 강세를 보였고, 뭐 2차 전지 관련된 삼성 SDI는 오늘 뭐 5% 정도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해서도 제가 요즘에 삼성 SDI 얘기 상당히 좀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오늘의 또 5%의 상승은 뭐 상당히 고무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우리가 이제 정말 성장주들이 힘들었던 한 해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작년도 하반기에 잘 버텼던 2차 전지 관련주들 2023년도에 역시 계속적으로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기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작년도에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5월달까지만 하더라도 87,000원대까지 주가가 움직임을 보였고, 뭐 차량 받으려면 1년을 넘게 기다려야 된다. 그만큼 예약이 많고 뭐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이었는데, 결국은 또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약 취소 이런 게 많아지고,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또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죠. 그런 가운데서 12월 29일 날 59,300원까지 저점을 형성을 했었고, 아마 이때도 제가 좀 긍정적으로 하락을 했지만 긍정적으로 좀 코멘트를 했었을 텐데요. 그 이후에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또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1월 26일 목요일날 급등을 했었고, 그 이후에 눌림목 이후에 오늘 또다시 좀 장대 양봉을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차 관련주 뭐 기아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오늘 아무리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7만원대 아래예요. 그래서 뭐 작년도에 사실 8만원대 이상에서 머물렀던 시기도 많고, 뭐 충분히 밸류에이션 상으로 봤을 때는 8만원 또는 뭐 10만원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이런 기업들 대형 자동차 관련주에 대해서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 관련주하면 좀 빼놓을 수 없는 게 현대 오토에버예요. 어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4%대 강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현대 오토에버도 제가 지난주에도 한 차례 정도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10만원대 초반권이었는데 벌써 11만원대 중반, 한 일주일 만에 10%가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의 실적 계속적으로 호실적이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매출액이 2조 9천억 원 정도 전망이 되고, 상당히 좀 실적이 좋을 걸로 생각이 되는 현대차 그룹의 핵심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우린 충분히 이런 기업들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지금 가격대에서 또 추격 매수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앞자리가 10만원대로 바뀌었을 때는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작년도에 14만원대를 계속 타진했어요. 그리고 8월달만 하더라도 13만 5천원대 이 정도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충분히 그 정도 가격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오늘 좋았던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꾸준하게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시장에 대해서는 2월 달에 첫 출발이 좋았기 때문에 한번 좀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